106쪽에 우리 모집단과 표본 통계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뭐 개념 원리에서 한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마지막 단원이라 얼마 안 됐는데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단원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 그죠?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좀 있으면 이제 3월 9일날 선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것은 전수조사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직선제는. 그죠? 모든 국민들의 표를 다 검사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게 전수조사고. 근데 이제 그 대선을 치를 때 출구조사라는 거 하잖아요. 출구조사. 출구조사가 뭐야? 투표한 표 중에서 일부만 미리 까보는 거죠. 지역별로 일부만 미리 까가지고 먼저 조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표 까보니까 요 정도 나왔어 결과가. 그래서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이 출구조사가 그러면은 표본조사의 예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이고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적당할 때가 있고 표본조사가 적당할 때가 있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얘들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죠? 좀 더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표본의 개수를 너무 크게 키워버리면 표본 조사를 하는 또 의미가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표본 조사를 해야 되겠다. 뭐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뭐 알죠?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 랜덤하게 뽑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내려가서 모평균과 표본평균. 우리가 방금 말한 그 표본에 대해서 어서와 표본에 대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던 그 전체 평균과 전체 분산과 전체 표준편차 이걸 말하는 거고, 이 중에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생각했을 때 그 표본이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따로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어. 거의 99% 안 나와요. 오로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표본 표준 편차. 그런데 표본 표준 편차는 사실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같다. 그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 표본 표준 편차가 등장하냐면 왜 그런 거 있죠? 실내 구간 조사할 때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표준 편차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 표준 편차 어떻게 찾나?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라고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표본 평균 요것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쓸 일은 거의 없다. 그치? 거의 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우리가 X바라고 쓰는 이 표본 평균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되겠다. 뭐 표본 평균의 의미는 뭐 당연히 또 뽑힌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이니까 그치? 어렵지 않죠. 또 표본 평균만 가지면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맞나요? n과 x바가 같다 이 말은 맞나요? 용준아 이 말이 맞나? m은 뭐죠? 모평균이죠. 그쵸? 그럼 x바는 뭐죠? 표본 평균이지. 저 x바라는 값은 정해진 상수일까요? 아니면 계속 변하는 변수일까요? 계속 변하는 변수예요. 그쵸?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뽑을 수 있는 표본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쵸? 뭐 그냥 단순하게 모집단이 1, 2, 3, 4, 5라고만 생각해도 여기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그러면 이때 뽑을 수 있는 표본이 몇 가지일까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면 25가지 뽑을 수 있지. 그치?
그럼 그 25가지 표본마다 다 x바들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표본을 뭐 1, 1을 뽑으면 이때 x바는 1이 되는 거고, 내가 뭐 1, 2를 뽑으면 이때 x바는 1.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본마다 표본 평균이 다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는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같은 건 뭐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은 거지. 요게 그치? 요렇게 같은 거지 얘들아. 헷갈리지 말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건 그죠? 이거하고 모평균이 같은 겁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표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계속 변하는 확률 변수예요. 그쵸? 그래서 x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108페이지에 나오는 설명도 좀 보면 자, 방금 말한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 얘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전에 개념원리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 분산보다 더 작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조금 더 저번에 설명했던 저번에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1, 2, 3, 4, 5라는 요런 모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예요? 3이겠죠. 그쵸? 뭐 분산 뭐 구해보면 되겠지만 분산 얼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내가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면 먼저 요 상태 먼저 보자. 요 상태에서는 그냥 모집단에서는 p x가 x일 확률. 자,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집단은 1, 2, 3, 4, 5라는 5개의 값이니까, 그쵸? 이걸 내가 확률 분포표로 나타낸다면 각각의 변수가 선택될 확률은 다 똑같이 그냥 얼마예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기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자.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x바들의 값은 가장 작을 때는 똑같이 1일 거예요. 그죠? 가장 클 때는 똑같이 5일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죠, 이제? 표본이 1, 2가 뽑히면 1.5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1, 3이 뽑히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보다 칸이 더 많아지겠죠, 그쵸? 여기도 뭐 4.5도 있을 거고,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3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x바를 기준으로 1이 될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 자, 좀 전에 크기가 2인 표본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그랬으니까 표본이 몇 개 나와요, 총? 25개 나오죠. 그 중에 표본 평균이 1인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1, 1밖에 없잖아. 그 하나밖에 없죠. 그 표본 하나밖에. 그러면 확률이 얼마예요? 25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리고 1.5면 어때요? 1.5면 1, 2가 뽑히는 거랑 2, 1이 뽑히는 두 가지가 있지. 그럼 확률이 25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지점이 3일 때 아닐까? 가운데? 그쵸? 표본 평균이 3이 되는 표본은 몇 개 있을 것 같아? 1호, 24, 33, 42, 51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가 25분의 5일 거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25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보이지 않니? 이 상태에서 내가 분산을 구한다 그러면 이 원래의 분산보다 이때의 분산이 더 어떨 것 같아? 더 작아지겠죠, 그쵸? 왜? 얘는 1, 2, 3, 4, 5에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지만 얘는 1과 5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작죠.
그리고 평균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의 정의에서 생각해 보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산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거고, 그죠?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얘는 뭐 자동으로, 그지? 루트 씌우면 벌어지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표본 평균은요. 자, 여러분 이 1번과 2번의 설명을 읽어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아니면 따르지 않든 결론적으로 x반은 어떻대요?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결론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에서 x바들은 무조건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x반은 늘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5번의 모평균의 추정. 예선아, 모평균의 추정이 무슨 말이야? 뭘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죠? 모평균이 얼마일지 예측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을 할 때 우리가 표본 평균 하나를 가지고 모평균이 얼마다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표본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모평균은 한 여기부터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그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여기쯤부터 여기 이 신뢰 구간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예측하는 게 그게 모평균의 추정인데 이 모평균이 추정되는 과정에 보면 이제 요런 게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에서 요거 1.96이나 2.58 같은 이런 상수, 요런 숫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거를 신뢰도 계수, 기억나니? 신뢰도 계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뢰도 계수라는 게 이 모평균 추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때려 맞추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파고 물어보면 왜 신뢰도 계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죠? 신뢰도 계수라는 건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요게 모집단의 분포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집단. 여기 모집단의 평균 m이 있어. 모평균이 있고 이 모평균에서부터 양쪽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m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그러면 m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런 지금 모집단이 이런 분포를 갖는 정규 분포를 갖는 이런 집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한 거는 모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잖아, 그치? 그럼 표본 평균이 요 모평균이랑 딱 일치하진 않겠지만 뭐 한 여기쯤에 들어가 있다. 여기쯤에 x바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쯤에 x바가 있다. 그러면 지금 m과 x바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바가 m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x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한다면 그 확률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p x바가 m- 좀 넓게 쓸게요. m-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그 다음에 x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맨날 표준화시키죠. 얘를 표준화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녀석을 표준화시킨다.
얘를 표준화시키면 여기에서 m을 빼고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누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95% 신뢰 구간의 신뢰도 계수를 1.96을 썼잖아. 이 1.96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표준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에서 자 1.96, 1.96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돼? 1.96부터 마이너스 1.96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가 돼요? 95%, 0.95가 되는 그 상수를 끄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시켜가지고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이게 곧 신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신뢰도 계수 K라는 친구는 신뢰도 계수 K 이 친구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봤을 때 Z값이 K 이하일 확률이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 얘가 신뢰도가 되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뢰도 95%입니다. 그러면 K 자리에 여기 1.96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신뢰도 99%입니다. 그럼 요 K 자리에 2.58이 들어가는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절대값 떼고 절반만 표현할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신뢰도 계수를 얼른 딱 캐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요거 신뢰도 계수에 대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116쪽 볼게. 116쪽. 116쪽에 707번. 자, 116쪽에 707번 한번 봐봐.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뢰도 99%라는 걸 딱 보면 요때는 신뢰도 계수가 얼마일까? 그지? 오른쪽에 요 표를 보면 99%랑 관련 있는 애가 누구예요? 요 놈이죠. 그쵸? 0.495. 그치? 여기다 2배 하면 0.99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신뢰도 계수는 2.58입니다. 그지? 2.58. 그리고 같은 크기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C에서부터 D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신뢰도 알파 %일 때 요때도 그러면 신뢰도 계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뢰도 계수를 우리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잖아. X바 빼기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X바 더하기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죠? 이 구간의 길이니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어떻게 해요? 빼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여기서 지금 누구니? 99%짜리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K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야? 99%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K 자리에 아까 신뢰도 계수 2.58이잖아.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A부터 B까지의 길이니까 이게 곧 B 빼기 A 아닌가? 맞니? 99%일 때의 신뢰 구간의 식이 요거니까 문제에서 말한 A, B가 여기인데 K 자리에 2.58이 들어가 있는 그때 A, B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에서 B-A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일 때의 길이 얘는 이제 그대로 K라는 상수를 사용할게요. 자, 요게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D 빼기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앞에 2나 루트 n분의 C가 똑같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그치? 요 두 녀석이 결국은 얘와 얘 사이의 비율을 결정할 거고, 그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래요? 3대 1이에요. 3대 1.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2.58이라는 이 신뢰도 계수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신뢰도 계수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58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걔가 K가 되는 거고, 이 K가 아마 요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 중에 있겠지? 대충 얼마쯤 될까요? 1.72 정도? 네. 3분의 2 곱해보면 1.7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72가 신뢰도 계수라면 그때 신뢰도는 몇 퍼센트인 거야? 요 0.457에다가 몇 배 한 거? 2배 한 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요때 K 값은 1.72가 되는 거고요. 그때 신뢰도 알파는 얘는 0.457에다가 2배 해주고 퍼센트로 만들 거니까 100배 해주고 91.4 이렇게 됩니다. 91.4 그죠? 91.4가 알파 값이 되겠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를 빨리빨리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좀 이따 요 근방에 오면 또 신뢰도 계수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10쪽을 보겠습니다. 110쪽.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얘들아, 이거 676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10쪽에 676번. 자, 한번 해봅시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20분의 1이다. 일단 우리는 이 표 자체에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 그쵸? x의 평균 구해봤나요? x의 평균은 그냥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평균 얼마 나왔어요? 얘기 좀 해줘. 얼마? 2분의 3. 오케이. 자,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제곱의 평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해 놓으면은 요렇게 되고, 그럼 또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제곱의 평균 나오지? 얼마 나왔어? 3 나왔어? 3? 맞아? 자신이 없어. 3 맞아요? 맞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vx를 구하면 vx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20분의 1이다.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게 뭐야? x바의 분산은, 자,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어떻게 한 거다? n으로 나눈 거다. 그치? 근데 모분산이 방금 구한 4분의 3이잖아. 이 4분의 3을 n으로 나눴더니 20분의 1이 됐습니다. 이거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양변에다가 n을 곱할까요? 그럼 4분의 3은 20분의 1 n이고 20을 곱해주면 n 나오겠죠? n 몇이에요? 15. 그쵸? 그래서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옆에 111쪽에 7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주머니 속에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1개, 그 다음에 5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n개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하여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어떤 상황일까요?
3이라는 공이 1개. 그 다음에 5라는 공이 n개.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냈어요. 그러면 그 공이 3 아니면 5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을 뽑는다 그러면 3, 3이 나올 수 있고 3, 5가 나올 수 있고 5, 3이 나올 수 있고 5, 5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 x바드를 생각해 보면 요때는 x바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죠, 그냥? 요 두 가지 경우는 x바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고 요 경우는 x바가 얼마인 거예요? 5인 거지, 그치? 그쵸? 맞죠? 그러니까 x바는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나올 텐데 여기서 x바가 4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보자. x바가 4일 확률이니까 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요 때는 3 나오고 5 나오거나 아니면 5 나오고 3 나와야 되잖아. 그치? 자, 3 나오고 5 나올 확률부터 생각해 보자. 3, 5가 나올 확률은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맨 처음에 3이 나온 거니까 n 플러스 1개의 공 중에 3 나온 거 하나죠. 두 번째는 5 나와야 되잖아. 그럼 n 플러스 1개의 공 중에 그죠? 요렇게 두 개가 곱해진 게 3,5가 될 확률이죠. 그럼 얘가 지금 n 플러스 1분의 n인데 자, 이것도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이거 앞뒤 순서만 바뀐 거지 결국 곱한 값은 똑같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땡큐. 그러면은 요거도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얘네들 어떻게 하면? 더하면.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n이 이게 바로 x바가 4일 확률이 되겠네. 그치? 근데 그 확률이 지금 얼마래? 8분의 3이래. 그죠? 그래서 얘가 8분의 3인 거니까요. 여기서 n 값이 나오겠다. 그죠? n 값 찾으면 얼마 나올까? x로 곱할까? 그럼 16n은 3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3이네. 그러면은 3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3이니까 1, 3에 3일에 마마 n값은 3이겠네요. 그죠? 3이겠다. n이 3이야. 그럼 n이 3이면 그때 이 x바를 구하라 그랬죠. 이 x바를 구하라. 이거는 그러면 x바를 이 x바를 구하라. 이 표를 그냥 완성시켜 버릴까? 그죠? 아니면은 이 x바를 구하라는 거는 그냥 m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m을 구하면 되겠다.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모평균을 구합시다. 모평균. 그죠? 모평균은 뭐냐면 x 값이 그냥 딱 두 개인 거예요. 3 아니면 5. 두 개인 거예요. 그죠? 3이 적힌 공 아니면 5가 적힌 공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런데 3이 적힌 공이 하나 있고 5가 적힌 공이 3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딱 뽑았을 때 3이 뽑힐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이죠. 5가 뽑힐 확률은 얼마죠? 4분의 3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2분의 9, 그렇죠. 이게 모평균인 동시에 이것이 이 x바하고 똑같겠다. 그치? 그래서 2분의 9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 넘어가서 112쪽 볼게요. 112쪽. 자, 112쪽에는 또 들어왔네. 자, 112쪽입니다. 112쪽에는 683번을 한번 볼 건데 이것도 이 문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뢰도 계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잘 봐봐. 683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이 말을 잘 봐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이 얼만큼 차이 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표본 평균은 x 바고 모평균은 m이잖아. 그치? 얘네 둘의 차니까 자, 빼가지고 절대값까지 씌워준 게 차죠. 이게 얼마 이하일 확률이야? 이게 3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런 확률을 지금 구할 거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정규분포는 원래는 m,9제곱 요런 정규분포였는데 여기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x반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까요? m은 똑같고 분산이 바뀌죠. 그죠? 분산이 요거 81을 36으로 나눈 게 분산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2분의 3의 제곱이 되나요? 2분의 3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로 바뀔 거다. x반은.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요렇게 될 확률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면 요걸 우리가 정리를 x바에 대해 정리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근데 m 더해주니까 m 빼기 3에서부터 m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확률을 이 정규분포에서 구할 거니까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P x바는 z로 바뀌죠. z로 바뀌고 m 값은 어떻게 돼? m-3은 그치? 얘에서 얘 빼주고 얘로 나누는 거잖아.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주고 얘로 나누니까 2가 되네.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되는 거니까 얘랑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0.96이 되겠네. 그치? 0.96. 그래서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이 3 이하로 차이 날 확률이 지금 96%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실내 구간을 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86번. 686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86번. 네, 마시고 오세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n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해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n값을 정확하게 부등식으로 추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 공장에서 만드는 이 막대 과자의 길이는 평균이 2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요런 정규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n개를 이미 추출했거든. 그러니까 그 추출한 x바들에 대한 정규분포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x바에 대한 정규분포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요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얘를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보면 자, 얘가 가운데를 z로 바꾸면 22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를 루트 n분의 4로 나누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이쪽은 그러면 플러스 2겠지. 그치? 루트 n분의 4로 나누는 거고 요게 0.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 얘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n인가요? 맞니?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1 루트 n. 이게 근데
0.96보다 커야 된단 말이지, 그치? 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표를 그렸을 때, 표준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딱 0.6이 나오려면 어디서 끊어야 돼요? 0.6이 나오려면은 0.96이 나오려면은 요거잖아, 그치? 그럼 2.05에서 딱 끊으면 2.05에서 딱 끊으면 요 넓이가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마이너스 2.05부터 플러스 2.05까지 이렇게 끊었을 때 요 넓이가 딱 0.96이잖아. 근데 그보다 이 범위가 좀 더 어때야 돼요? 더 넓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1 루트 n이라는 값은 얘보다 혜지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더 넓어져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쪽에 2분의 1 루트 n이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 루트 n이라는 값은 2.05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쪽으로 또 자동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치? 네. 그러므로 루트 n은 2 곱하면 4.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4.1 제곱하면 얼마예요? 16.41이야? 뭐 중요하지 않아. 16. 얼마 그치? 16. 얼마보다 n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다? 17이 되는 거지, 그치? 17. 그쵸? 그래서 범위를 마지막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113쪽 보겠습니다. 자, 113쪽에서도 689번 문제를 보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뭐 사과 중에 9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써보면 m, 자 이거 5제곱인가? 맞나요? 크기가 9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치? 분산이 5가 돼가지고 요렇게 될 텐데 이 x바에 대해서 자 얘가 또 나왔네. p m-x바가 k 이상일 확률 요게 나왔으니까 자 차근차근 바꿔보면 우리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x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m-x바가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m 값을 더해주면 아니지 x바 이거 바꿀까요? 바꿔도 상관없죠. 절대값이니까. 그치? 중간에 요걸 요렇게 x바 빼기 m으로 바꿔도 좌변 우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바꿔줘야 우리가 x바로 정리하기가 편하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미안. sorry. k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구나. 그지? 크거나 같네. 다시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건 줄 알았어. m-x바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네. 그지? p m-x바가 k보다 진짜 크거나 아니면요 m-x바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그치? 요렇게 두 가지겠지, 그치? 그럼 요 각각의 범위를 우리가 합쳐준다라고 생각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푸는 게 반대로 풀까? 이게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5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부등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0.95가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는데? 미안해, 다시 갈게. 바꿨으니까. 자, 얘가 지금 0.05니까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절대값 이것도 바꿔서 갈게요. x바 빼기 m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 요 확률이 0.95다. 그치?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안에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절대값이니까. 다만 요 부등호를 반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0.05에 나머지 0.9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그럼 또 다시 한번 m 값을 더해주면은 m-k부터 m 플러스 k까지. 요 확률이 0.95다. 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걸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나요? 그쵸? 얘를 이제 요 정규분포로 표준화를 시켜보면, 그러면 얘가 이제 자 z로 표준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m-k에서 m을 빼고 5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표준화 시킨 게 마이너스 5분의 k가 되겠죠. 여기는 5분의 k가 될 거고, 이게 0.9.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0.95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요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요거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그치? 이 1.96이라는 숫자가 얼마랑 같은 거야? 5분의 k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끊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5분의 k라는 녀석이 여기 1.96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0.95가 나오겠죠. 그쵸? 요것의 2배. 그래서 5분의 k가 1.96이니까 5배 해주면 k는 9.8이니? 9.8? 네,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푸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범위를 2개로 가면은 생각할 게 더 많아지니까요. 자, 넘겨볼게요. 114쪽으로 가서. 자, 114쪽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을 찾는 건데, 이 문제가 상황을 잘 읽어봐. 탁구공 중에서 256개를 추출했죠. 그 256개의 평균과 그 256개의 표준 편차가 24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4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표준 편차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표본의 표준 편차.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어차피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랑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이 24를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한번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말하면 표본 표준 편차지만,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 그죠? 그래서 그냥 시그마로 받아들여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냥 실내 구간을 구해버리면 되겠죠? 자, 가운데 M 이렇게 해놓고 실내 구간이니까 X바가 지금 표본 평균 128이 되겠지? 128 빼기, 자, 신뢰도 계수 K가 지금 얼마일까요? 95% 신뢰 구간이니까 여기 나와 있네. 그쵸? 1.96이 신뢰도 계수.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루트 n이면은 256에 루트 씌운 거니까 16이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자리를 그냥 표준 편차 24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128 더하기 1.96 곱하기 16분의 24. 2분의 3이네. 1.96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얼마예요? 2.94인가? 2.94? 그쵸? 2.94? 그러면 m은 어떻게 돼? 128에서 2.94 빼면은 125.06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128에다가 2.94 더하면은 130.94인가요? 이렇게, 그쵸? 이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125,
125는 안 되네. 126, 7, 8, 9, 130. 5개. 그쵸?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사용해도 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것도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앞에 문제보다 조금 어렵겠죠. 모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n이고, 자, 요게 표본 평균이죠. 얘가 x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이었다. 이거 그냥 시그마로 사용하면 돼. 그치? 시그마로. 자, 그러면 x바는 지금 안 써도 되겠다. 자, 바로 갈게요. 표본 모평균을 추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 평균 100에서 빼기 신뢰도 개수는 지금 얼마일까? 요렇게 주어졌죠, 그죠? 네, 요렇게 주어졌으면 99%의 신뢰도 개수를 3으로 써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n,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자, 시그마는 그냥 얼마? 6. 여기도 마찬가지 100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6 이렇게 되겠지. 이게 실내 구간인데, 근데 생각해봐. 이 실내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가 딱 5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금 이게 100을 기준으로, 자, 10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 구간의 자연수가 딱 5개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어때야 되냐면 101과 102까지는 들어가고 103은 안 들어가도록 해줘야, 그래야 총 5개가 요 안에 들어오지 않겠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지점을 말하는 값이 100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18이라고 쓸게요. 루트 n분의 18인데, 그죠? 얘인데 얘가 102보다는 크고 10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100 더하기 루트 n분의 18이 102하고 10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면 얘가 딱 102랑 같으면 어때요? 그거는 괜찮죠, 그죠? 그러면 5개가 딱 맞춰지는 거지. 근데 얘가 103이랑 같은 건 어때요? 그렇게 되면 7개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100씩 빼주면 요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루트 n을 다 곱해줄까? 루트 n 다 곱해주면은 루트 n, 2루트 n이 18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쪽은 3 루트 n이 18보다 크다. 그럼 루트 n이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은 81 이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여기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루트 n을 곱한 거예요. 루트 n을 곱해가지고 요쪽 거랑 요쪽 거를 따로 쓴 겁니다. 그죠? 요쪽 거랑 요쪽 거를 따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요쪽 거는 이렇게 풀리고, 그 다음에 요쪽 거는 3으로 나누면 6보다 루트 n이 큰 거니까 n은 36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n 값은 36보다는 커야 되고 8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 개수를 쓸 때는 그냥 81에서 36을 딱 빼면 그게 그대로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쪽 끝은 포함을 했고 한쪽 끝은 포함을 안 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딱 빼주면 개수가 정확하게 나오겠다. 그래서 45개가 답이죠. 45개.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15쪽에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실내 구간의 길이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신뢰도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써졌죠?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로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쵸?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내도 95%고 그때 실내도 계속 2를 쓰라 그랬네. 그치? 그러면 K 자리에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알려줬죠. 표준 편차 뭐예요? 6이라고 알려줬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표본의 크기. 이 문제에서의 표본의 크기는 뭘 쓰랬어요? n제곱 플러스 n을 쓰라 그랬네. 그치? n제곱 플러스 n.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실내 구간의 길이 ln은 뭐가 되는 거냐면 6 곱해가지고 24가 되고 분자가 분모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루트가 빠졌네. 루트 요렇게. 그죠? 이게 ln이야. 근데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구하래요. 이거 느낌이 오죠? 제곱하면은 루트 벗겨지고 n 플러스 1분의 24제곱 576인가? 그쵸? 자, 제곱 시켜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ln에 제곱해주면은 n 플러스 1분의 24제곱이니까 576이 되고요. 지금 이러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뭐 씌워주면 돼?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n 플러스 1분의 자, 576은 앞으로 당겨버리자.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식이. 그쵸? 그럼 요거 부분분수잖아. 부분분수로 쭉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576 앞에 있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서 15 집어넣으니까 15분의 1 빼기 1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뭐가 남아요? 요거랑 요거만 남으니까 16분의 15가 되겠네. 그럼 576 곱하기 16분의 15 요게 답이겠다. 그럼 얼마 나올까? 576을 1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500. 다 곱하면 540 나와? 540? 네, 5번.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 수열을 살짝 섞어놓은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116쪽으로 갈게. 자, 116쪽에 아까 707번은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709번을 한번 볼게요. 709번. 자, 709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잘 읽어봐야 되겠지. 여러분 이거 문제 읽을 때 수학 문제 짧잖아. 그죠? 짧은데 생각보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특히 통계단원에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뭐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잘 읽어봐야 돼. 자, 모평균을 95%로 추정을 했는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된대요. 그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x바를 먼저 쓸게. 요거와 요거의 차니까 이거잖아. 그치? 이게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면 우리가 시그마라고 쓰잖아. 시그마의 6분의 1 이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시그마의 6으로 나눈 거 그거 이하가 된다. 이런 뜻이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신뢰도 95%를 추정했으니까 신뢰도 95%를 추정했을 때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도 써놓을게요. 자,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하지. m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뢰도 95%니까 x바 마이너스
지금 95%의 신뢰도 계수 2 쓰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는 x바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인데 그때 요거를 만족하게 하는 n의 최소값이에요. 그치? 지금 이식하고 조금 정리하면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 그쵸?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요 식을요, 이 밑에 있는 식 있지? 이 밑에 있는 식을요, 이렇게 해볼게. x바를 빼주자. x바를 식 전체에서 빼줄게요. 빼기 x바를 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가 m 빼기 x바,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얘들아,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 m-x바의 절대값이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거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야. 그러면 그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가 모 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얘의 값이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인데 이게 6분의 시그마보다 6분의 시그마보다 얘가 작거나 같아지면 그럼 무조건 얘도 요거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이 요거를 만족하니까 얘가 그러면 6분의 시그마보다 요거는 위에 건 시그마 6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지워버리고 양변에다가 6 루트 n을 곱하면 12 하고 여기는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제곱하면 뭐예요? 144. 그치? 이거 잘 읽어보고 풀지 않으면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710번. 자, 710번. 자, 710번은 실내 구간의 성질,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죠.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개념.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풀 때는 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자, 개념 1.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개념 1. 자,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조건들이 변함이 없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내가 추정한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진짜로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려면, 다른 조건이 변함 없을 때 신뢰도를 높이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때져야 돼요? 길어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실내 구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놓으면 이 안에 무조건 모평균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맞출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실내 구간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실내 구간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실내 구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표본의 크기가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다른 조건이 변함이 없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질까?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뢰도일 때, 9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내가 이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가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맞출 확률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평균을 정확하게 추측한다는 건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몇 개 없으면 내가 이만큼 구간을 잡아야 95% 확률로 맞출 수 있어. 근데 표본을 많이 조사하면 요렇게 정확하게 추측해도 요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우리가 실내 구간의 폭을 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다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 있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뭐야? 아까 뭐랬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라 그랬잖아. 그치? 이 식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봐봐. 신뢰도가 커진다.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 계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쵸? 여러분 95% 신뢰도 계수 1.96 99% 2.58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 계수 커지죠. 그럼 신뢰도 계수가 커지면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도 커지는 거잖아. 자,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커져. n이 커져. n이 커지게 되면 분모에 있는 얘가 커지는 거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쵸?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봐봐. 신뢰도를 낮추면서, 자, 신뢰도를 낮췄어. 그러면은 신뢰도 계수가 작아졌죠. 요게 작아지면서 표본의 크기는 크게 했어요. 요거는 크게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변화가 전부 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만들어? 작게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지.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갔는데 두 가지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근데 니은은 어떠냐면 신뢰도를 낮춘 건 똑같은데 표본의 크기를 작게 했어요. 그쵸?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쵸? 이거는 얼마만큼 작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죠. 그쵸? 이게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겠지만 이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반대로 커질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니까 신뢰도 계수가 일정하겠네. 그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길어지는 게 맞지. 근데 반대로 짧아진다 그랬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쵸?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C단계를 좀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네요. 우리가 화요일날에 수업할 때 그 C단계 문제들을 좀 수업 시간에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확통책에 71조까지, 이거 사실 지난주까지 원래 범인데 71조까지가 아직 안 끝났다. 자, 이렇게 한번 손들어보자. 나는 71조까지 도장을 다 받았다. 오케이. 그래,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손을 든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 수학 모의고사 있잖아요. 수학 모의고사 특강은 3시 40분입니다. 알고 있니? 수학 모의고사 듣는 사람들은 3시 40분이니까 공부 좀 하다가 밥 좀 먹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71까지 안 끝난 사람들은 2층 대강으로 가셔가지고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이제 책 끝까지죠. 확통책 끝까지. 알았죠? 오늘 숙제는 끝까지. 안녕히 계세요. 근데 화요일날은 우리가 C단계를 풀어야 돼가지고 아마 목요일날부터 시작할 거야. 어디 갖고?